난 네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아침에 일어나니 내가 새벽에 쓴 글에 대해 무척 자극적인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다. 내 직업까지 들먹거리면서 비판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것은 건설적 비판이 아니라 인신공격에 가까웠다. 나는 그 댓글의 내용을 그대로 주인장에게 이야기하였다. 바빠서 못 볼까봐 3명의 스텝에게 메시지를 같은 걸로 보내두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내 목소리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나를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원색적인 공격에 가까웠다. 그 사람은 상대하기는 너무 정성이 아까워서 나는 그 사람을 무반응으로 대응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SNS에 공격적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물론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뇌는 칭찬하는 9명보다 도발하는 1명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어떤 사람은 채팅까지 보내 글을 몇 시에 쓰냐고 어떤 카페에 올리냐고 하면서 나를 취조하듯이 채팅을 보낸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무례해서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글쓰기를 멈추라는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내 개인적 소신이 담긴 글을 쓴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멈출까도 생각했지만 비밀 댓글로 비밀 채팅으로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고마운 댓글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었다. 한 사람에게라도 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내 글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난 믿었기 때문이다. 오감으로 다가오는 자극들에 대해서 나는 둥글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이전보다도 덜 아프게, 덜 피곤하게, 덜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다.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뚝심 있게 내 소신을 밝혀온 결과 나는 나의 생각과 비슷한 많은 학부모와 학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내게 좋은 지지자들과 같이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난 네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어. 네 스토리는 언제 쓰는 거야? 그 스토리 왜 쓰는 거야? 그 스토리 멈춰! 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응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 줄 필요도 전혀 없다. 내 인생의 스토리텔러는 그들이 아니고 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스토리를 받아줄 수 있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누구나 자기에게 끌리는 스토리가 있고 이유 없이 거부가 되는 스토리가 있다. 거부가 되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의 인생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내게 맞는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과 즐겁게 동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같이 누리면 되는 것이다. 내게 특별한 거부감을 주는 스토리라면 멀리하고 안 보면 되는 것이지 스토리를 만들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선을 세게 넘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나도 한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이해해 보려고 일부러 들어가서 살펴본 적이 있다. 1%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두뇌와 재력과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 들어가서 봤지만 몇 번을 시도해서 계속 보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부감이 심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거부감이 심하다고 해서 그들의 삶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냥 다양한 삶의 일부분일 뿐이고 그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 또한 내게 맞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어떤 사람의 다양한 삶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삶에 대해서 건전하게 비판하지 못하고 인신공격하듯 비난하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잘못되었을 뿐이다. 당신의 스토리도 누군가는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다. 무섭게 비 온다. 차단기가 훅 내려가서 전기가 먹통이 됐다. 냉장고랑 김냉이 음식들을 어쩌지? 신랑에게 전화해서 그거 하라는 대로 천천히 따라했더니 다시 전기가 들어왔다. 당황하지 말고 내가 하란 대로 따라해. 공부 외엔 배우지 않은 나와 기술을 많이 배운 남편. 시간 날 때마다 책을 읽는 나와 여러 실리적 지식을 유튜브로 공부하는 신랑. 그 사온 수박이 유난히 맛있다. 유튜브로 수박 고르는 법을 공부했다고 한다. 이 일을 겪으며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게 내가 영어쌤이지만 영어 수학만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린 너무 교실에만 있는 것 같다. 교실 외의 세상엔 여러 위기들이 가득하다. 우리가 배울 건 실리적인 것도 많다. 생존 수영, 전기, 부동산 직구하기, 계약서 쓰기, 땅통 면세 전하는 법, 동파를 피하는 법, 곰팡이 없는 집을 구하기,
물건 싸게 사는 방법, 보험 상품 잘 알기, 실비 처리하는 법,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법, 교통사고 처리법, 건강검진으로 큰 병 예방하기, 병원 3군데 이상 가보고 주치의를 정하기, 우울증을 막을 수 있는 취미생활, 정신의 갑작스런 추락을 막을 독서생활, 건강하게 먹는 방법, 배우자로서의 이성을 바르게 찾는 안목, 기초 커트하기와 셀프 염색하기, 기초 메이크업, 좋은 집을 구하는 안목, 내 체형에 맞는 코디법, 질 좋은 옷을 싸게 쇼핑하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이유 만들기, 대중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뚝심을 갖는 법, 수박 잘 고르는 법, 쓰지 않는 오이 사기, 호신술, 이단과 다단계에 빠지지 않는 법. 이런 게 사실 인생에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인데 말이다. 손톱도 깎지 못하는 아이, 연필용 칼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해 벌벌 떨었다는 초등 고등학생 아이, 비가 들이친다고 친정 부모 시댁 부모를 출동시킨 30대 신혼부부 얘기가 생각이 난다. 5년 박사 프로에 엄마가 죽으면 따라 죽겠다라고 결혼한 딸이 나왔다. 자라 증후군이라고 했다. 박사님은 말했다. 교육의 핵심은 성장과 독립입니다. 장례식에 다녀왔다. 정말 오랜만에 장례식에 간 것 같다. 장례식에 검은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검은색이 주는 무게감이 이렇게 큰 줄은 몰랐다. 장례식장에 들어가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의 미소와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줬던 손길이 여전히 기억이 나는데 고인이 이미 안 계시다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펐다. 그런데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연로하셨고 지병도 있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가늠이 되지만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장례식을 보니 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나는 장례식이 인생의 성적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인생의 성적표는 결혼식장도 성공한 승진의 장소도 돌잔치도 난 아니라고 생각했다. 장례식장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삶의 관계에 성적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다. 너무나 사람이 없는 장례식장을 보면서 나는 고인이 어떤 삶을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고인의 삶이 결코 장례식 인원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고인의 자녀들은 좋은 인격과 심성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인생에서 고인의 자녀들만큼 반듯하고 훌륭한 성인들을 본 적이 별로 없을 정도이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 않고 술자리를 하는 걸 즐기지 않았던 고인이 많은 관계 속에서 살다 가지 않았을지라도 그분의 인생이 저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녀들이 빛나게 서 있기 때문이다. 자녀도 없는 내가 죽으면 정말 아무도 올 사람이 없고 심지어 상주도 없을 거란 마음이 들지만 누군가 내 장례식에 참석한 인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다른 기준으로 넉넉히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고인이 계셔서 너무 감사했었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인생 2막 난 요즘 딱 하루를 쉰다. 긴장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너무 좋다. 가까운데 아름다운 수목원이 있다. 난 그 길을 걸으며 늘 암송을 한다. 그 문장들이 항상 날 살린다는 생각을 해왔다. 친환경적인 주거 환경으로 이사를 와서 오직 자연밖에 없고 모든 인프라는 20분을 걸어가야 나온다. 발달된 곳에 나오니 중년들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다.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은행을 들리고 물건을 사고 필요한 활동만 하고 다시 동네로 돌아오니 소박한 차림새의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다닌다. 며칠 전 어떤 분이 살기 좋은 곳을 리스트화해서 뽑아둔 걸 읽어보았다. 1등인 곳과 5등인 곳을 공교롭게 다 거쳐왔다. 내 삶의 이막을 시작하는 이곳. 난 이곳이 마치 시골의 어느 마을 같고 너무 조용한 주거지가 마치 펜션 어디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수목원 근처 대학교가 2군데나 있어 싱그러운 젊은들과 만난다. 별거 아닌 것에 웃는 사랑스러운 생명체들에게 활기를 받는다.
아무 상관도 없는 그들에게 나는 사랑을 느낀다. 그들 모두의 인생이 바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유일한 일하는 길을 걷는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걸 주고 가고 후세들이 걷는 길이 이름이 될 만큼 좋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해진다. 생계에 벗어나 보내는 하루가 행복하다.